최상병 특검에서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김계환 전 사령관이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을 감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한 발언들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밀리토피아라는 호텔이 나옵니다. JTBC 단독 보도인데 네.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 해병대 그 순직 최상병 사건을 덮으면서 2천억짜리 호텔을 선물로 해병대가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텔이 원래 국방부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 2천억짜리 국가 자산을 활용해서 윤석열 경로설이라던가 최상병 사건 은폐, 구명로비 의혹을 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한마디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계환 그 전 사령관 예. 맞죠? 김계환 사령관이 처음에는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가 최상병이 2023년 7월쯤에 순직을 하고 난 뒤에 이게 2달 뒤에 밀리토피아 운영권이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가 3차, 4차 그런 발언과 진술을 통해서 점점 더 굉장히 세게 이 최상병 특검의 순직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금 운영권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보도를 보니까 해병대가 당시에는 되게 긴 시간 동안 한 600억 원 규모의 회관 신축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고 용역 결과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해병대 그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갑자기 이 밀리토피아라는 2천억 원대 호텔 운영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해병대 구상대로라면 2028년에 준공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4년 확 당긴 데다가 그냥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는 걸 확 해줘버린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2달 만에. 그렇죠. 이 과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외압 의혹이었던 이 시기와 맞춰보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당시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뉴스를 보면 김계환 사령관이 여기 개관식에 다 현직 사령관으로 참석해서 예비역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뭔가 2천억 원짜리 추악한 거래 선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로 최상병 사건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이른바 덮거나 아니면은 박정훈 대령을 사실상 탄압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무마하려는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당시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도 불참하고 이 밀리토피아 설명회에 갔고요. 윤석열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엄청 강하게 막 응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돌아보면 최상병이라는 굉장히 억울한 한 아들의 죽음이 있는 거고 그걸 덮기 위한 과정에 이 커넥션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국가의 이 군 장병이 사실 해병대라는 게 전우회라는 것으로 끈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순직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 우리 군 장병이 아닙니까? 해병대 예. 장병이고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국가의 뭐 대통령이면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국가 자산인 2천억짜리 호텔을 운영권을 나눠주는 이런 행태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최상병 사망한 이후에 왜 구명조끼도 없이 내보냈냐고 가족들이 막 절규하고 쓰러지고 혼절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선물을 받고 오히려 더 이런 거에 나서야 될 사령관이 이걸 덮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 왜 덮으려고 했느냐? 이른바 VIP 경로설의 몸통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가지 않도록 막아섰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통 윤석열과 깃털이라고 하기엔 너무 막강한 권력이 있던 몸통의 수학격이었던 김계환에 대해서 지금 이 밀리토피아라는 호텔에 이르기까지 저는 수사가 반드시 진행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왜 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 결정 과정에 누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육군, 해군, 공군 다 반대했다고 반대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밀리토피아는 군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산인데 뭔가 본인이 원하는 그 사건을 덮기 위한 그 방식의 국가 자산이 활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윤석열 경로설을 덮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지금 이 사안을 들여다보지만 그 정점에는
다시 V 재료가 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종호, 뭐 삼부토건 체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요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예. 일단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국가 자산, 그러니까 왜 그 로봇계도요. 이제 국가 예산이잖아요. 그런 걸 그냥 본인 재산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위해서 국가 자산이든 예산이든 그냥 막 사용합니다. 그 한남동 강저에서 논란이 되는 개수영장 기억나시죠? 예. 원래 그 부근에 장독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장독대라는 것은 해외의 귀빈들이 왔을 때 보면서 이게 뭐냐 관심을 갖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른바 이제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을 하였는데 그 부근에다가 갑자기 개수영장 짓고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는 광주 비엔날레 출품됐던 뭔 정자가 들어왔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설치가 됐고 예산은 어떻냐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더 우리 기가 막힌 거 많이 봤잖아요. 500만 원짜리 캣타워, 2천만 원짜리 히노키 욕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대통령 관저와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도대체 이 과정에 관여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정말 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느냐. 이게 부패 종합판이에요. 부패 네. 종합판. 아니 사실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많은 여러 가지의 의혹 중에 양평 고속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양평 고속도로는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1조 7천억짜리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김건희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거 뭐 2천억짜리 호텔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4년 9월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일으키기 한 3, 4개월 전에 김건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 가서 외부인 6명과 차담을 했다. 이 사적으로 뭐 거기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내가 지금 뭐 원이 앉아 보니까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접수하고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돌아보면 창원 산단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저는 창원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고요. 다만 이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과 창원 산단 역시 김건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런 법을 다 털어야 됩니다. 와, 지금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의혹 하나하나가 다 너무 다 커요. 특검이에요. 네. 너무 상상 이상이라서. 예. 근데 일단 밀리토피아 이 군 호텔 의혹은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새로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이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 조금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 당시 지휘부에서 부당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겠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포함된 초기 보고서가 왜 수성이 됐느냐 그리고 여기에 외압이 있었느냐 그리고 왜 인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아까 말씀하신 여러 인물이 돼 있다 여기 플러스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이 사건 은폐와 관련된 거 아니냐 아무래도 수사의 폭이 더 넓어질 수밖에 넓어졌네.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역 의혹뿐만 아니라 밀리토피아 호텔에 관련된 군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굉장히 또 바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두 특검에 대해서 뭔가 빨리 마무리 짓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최상국 특검도 화이팅.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이 나왔잖아요. 예. 사실 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군을 한번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남이다, 우리는 정의다 이런 끈끈한 건 물론 좋지만 그게 파생시킬 그동안의 문제점을 덮는 요소로 작용했다면 그걸 한번 털고 가야 된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민간인 출신 안규백 장관을 임명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상병 특검의 진상 규명부터 시작해서 군 개혁까지 맞습니다.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창현의 창이 방송되고요.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